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주택연금은 아무래도 그 시니어인 경우에 자가 비율이 높고요. 또 집 한 칸이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족 간의 갈등, 또 추가 수입 이런 여지로 주택연금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택연금의 그 너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최경진님은 신탁 방식 주택연금 전환 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고령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77% 높고요. 또 그리고 소득의 전체의 중간값 나누기, 중간값을 중간 주택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 전체가 5.5배,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5.5배인데 고령 가구는 9.7배로 이 이야기는 소득이 좀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은 있고 소득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 인구들에게 어떤 노후 소득으로서 주택연금은 너무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택연금을 가입한 이후에 어떤 중도 해지 건수가 늘어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가 반대했을 때, 즉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주택연금을 나머지 배우자가 받게 해야 되는데 자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상속 문제 등이 등장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저당권 방식에서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그래서 즉 자녀의 동의를 일단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임대차도 가능해서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새롭게 배우자에게 등기를 할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이때 드는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요. 이러한 신탁 방식을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잘 선호하느냐라는 변수를 보니까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아무래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당신의 사후에도 그 집에서 집을 기반으로 하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의 관심도일 것 같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자녀 의견과 더불어서 또 부유자산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변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탁 방식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좀 체크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뭐 자녀는 그 나머지 상속분의 몇 퍼센트 정도를 가질 수 있다, 50%에 대해서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류분에 대해서 시기가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년이 지났느냐, 아니면 또 얼마가 됐느냐라는 이슈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위탁자의 사망으로 또 다른 어떠한 권리가 생겼을 때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 그리고 지분을 변경할 수 없는 문제, 이러한 것들로 단순히 비교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신탁 방식이 아직은 안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속 들여다보면요. 가진 것은 집 한 채이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주택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탁이라는 것은 사망 시점에 가까웠을 때 상속과 관련돼서 또는 치매가 예상될 때, 걱정이 될 때 이렇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요. 주택연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신탁과 함께 주택연금 다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주택연금을 그 가진 분이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때 어떤 변수가 중요하냐라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데, 배우자가 있다라든지 뭐 자녀 부양의 의무가 남았다든지 보유 자산이 부족하다든지 자녀의 의견이 합치가 됐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들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집이라는 자산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보낼까? 그리고 특히 이 집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없이 자동 승계로 받는 주택연금을 더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남는 공간이 있다면 이것으로 추가 소득을 낳게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특히 최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많을 수 있고 또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집 한 채 잘 간수하고 또 당신이 다 쓰고 가라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독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한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시니어들이 가진 그 크다면 큰 부동산 자산이 주택연금 방식으로 소비되고 그리고 남은 잔존 금액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후대에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신탁이 갖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주택연금에서도 우리는 맛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꼭 기묘히 필요한 주택연금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함의는요, 그 이후에 사람의 웰다잉 관점과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서 이웃, 그리고 이 국가 또는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 연구들이 차근차근 더 가속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신탁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리포트를 보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댓글을 알려주시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이 신탁에 대해서, 미래의 시니어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인 신탁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